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10월 14일 밤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6부작에 걸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영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아마 유사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진 세상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거 IT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가 이제 성행을 하였는데요. 사실 인터넷 강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좋죠.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이거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있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느 쪽이 낫냐고 보면 공부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 강의가 훨씬 유리하다. 몇 배는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인터넷 강의가 막 시작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건 20년 동안 좋다는 강의는 다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냥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이들에게 권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좋고 이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6부작에 걸쳐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과목별 일타 강사는 어땠고 하는 걸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입수를 하는 그 부모님들은 아마도 제가 잘퀴즈TV를 시작한 이래 이 6개 강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물론 뭐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 뭐 다른 견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요. 초등학교 부모부터 입시생 부모들까지 이렇게 꼭 처음부터 꼼꼼히 들어서 저와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 이 시점이 왔을 때는요, 한 번쯤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가장 큰 원인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예전엔 차라리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할 확률도 낮았는데요. 지금은 워낙 그 공부에 대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과유불급이라고요. 이게 판단하기 힘들고요. 또 주변에 많은 정보들이 우리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나 부모의 마음을 핥혀 놓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 처음부터 만드는 게 그런 걸 없애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고 이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거 과목별로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별로 일타 강사는 누구였고 그분은 어떻게 가르쳤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은 이제 공부하는 강좌 선택하는 기준도 생기고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 편 한 편 만들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요, 소설도 아니고요, 픽션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좀 과거 이야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아이를 자퇴를 시키고 나왔죠. 고2 때 자퇴를 시키고 나올 때 심정은 물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앞으로 아이가 커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간 학교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너무 달라서요. 그래서 자퇴를 시키고 나와서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와서
그때만 해도 잘못된 또 정보를 가지고요.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으면 훨씬 더 잘 갔을 텐데, 수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경시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했어요. 교과 공부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걸요. 그래서, 어, 이제 아무리 수시라 그래도 교과 공부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그때까지요,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마인드는 수학은 정석이고요.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고난도의 공부를 많이 하는, 경시하다 보면 고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성적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득달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요. 2000년도 가을에, 그때 9.11 사태가 막 날 때예요. 쉬는 날, 그러니까 주말에 하루는 마음도 답답할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대형 마트가 생겼다 그러길래 쇼핑도 겸해서 이제 가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카트라는 걸 들고 이렇게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 녀석이 어딜 갔지?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까 저쪽 한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몸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너 여기서 왜 이러니? 그랬더니 학교 친구들이 몇 명이 여기 마트에 왔는데 얼굴을 마주칠까봐 여기 숨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부모의 이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뤘나 하고 저는 거기서 쇼핑을 중단하고요.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민을 하던 끝에 돈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 가지고요. 저 동해바다로 떠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요. 컴퓨터 한 대 딱 놓고요. 저하고 둘이서 제가 밥을 해서 먹이면서 어쩌다가 여유가 되면은 뭐 짜장면도 짬뽕도 먹여가면서,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너구리예요. 아이가 공부할 동안에 저는 너구리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그걸 먹은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시간하고 싸움에서 시간이 부족할까봐 급히 먹은 거죠. 지금은 너구리만 보면 못 먹어요. 너자만 봐도 못 먹습니다. 이게 시선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릉의 모처에다가 이렇게 방을 마련하고 원룸을 마련해가지고요. 둘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핏 들려온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뭐 인터넷 강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그 학교, 우리 아이보다 한 학년 위학년에서 이렇게 자퇴를 해서 서울서 재수를 해서 쫄딱 망해서 내려온 애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걔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까 인터넷 강의가 최고인데 그 강의를 집에서 그걸로 하면 된다 이래서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그 아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넷 강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도 좀 소개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까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뭐 비밀인가 하기도 또 사실 또 그런가 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는데요. 한참 이렇게 인터넷 강좌를 컴퓨터로 찾다 보니까 메가스터디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거길 들어갔더니 강의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 강좌가 아니고 칠판만 나와요. 화면에 칠판만 나오고 강사님 목소리만 나오고 칠판에 글씨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다가 동영상 강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강사 이제 평을 듣고 그걸 강의를 선택해서 들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들은 게 그 손주은 선생님의 사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이 강의는 스터디에서 녹화를 한 게 아니라 회사가 막 출발하는 단계니까 현장 강의를 그대로 찍어서 막 올리기 급급했어요. 그 메가스터디 서버도 작아가지고요. 밤만 되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 들어오니까 서버가 다운돼서 강의를 못 들어요. 한동안. 저 같은 경우는 자퇴를 했으니까 낮에는 들을 수 있죠. 낮에는 아주 널널하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강사님들이 뭐 이런 강의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 아이들 쭉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데요. 현장 강의다 보니까 막 신발짝도 날아다니고요. 그 지우개도 막 분필 닦는 지우개도 막 조는 애들을 막 던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쌍욕도 막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는 욕들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의 열정이죠. 이거 제대로 들어라. 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졸거나 자거나 이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강의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강의 중에 이제 메가스터디 역사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여러 사람 강사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취합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약은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이범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서울과학고를 나와가지고 과탐을 가리키는 이범. 그쪽이 이제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강좌 쪽에 이제 관심도 많고요. 그 같은 과탐을 하는 현영수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어의 그때 최고의 강사라고 조진만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그 메가스터디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손주은이라는 선생님하고 그 몇몇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출발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국어 선생님이었던 조진만 선생님이 그 대표 이사로 있었고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한테 승계가 됐죠. 그 초창기부터 1년 동안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면은 저는 그래요. 처음에 그 강의 들었을 때 야, 세상에 이런 강의도 있었나? 이렇게 좋은 강의도 있었나? 진짜 이 인강만 있으면요, 대한민국에서 못 가는 대학이 없겠더라고요. 사실이 또 그랬어요. 제대로만 들으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푹 빠졌죠. 애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팍팍 보이고요. 저는 그 아이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모니터 하나 놓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아이가 보는 앞에 앉은 아이가 이쪽 모니터로 보고 아이가 보는 그 화면을 저는 이쪽에서 보고요. 아이가 좋을까 봐요. 그러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의는 같이 다 들은 거예요. 때로는 제가 먼저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8월 달쯤 돼가지고 강의는 골라서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인드가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생긴 그 원인은요. 8월 달에 비문학 독해를 한다는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가 한 분이 왔어요. 유명하는 분이. 그걸 같이 들었거든요. 그 수험생은 시간이 없잖아요. 1시간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 강의를 들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한테만 들려줬으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죠. 한 강의 들을 때마다 다음 강의는 뭐가 나오겠지. 다음 강의는 뭐가 나오겠지. 뭐 구조 독해가 어쩌고 저쩌고 다 들었는데 빵이에요. 빵. 야, 이거 낚였구나.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고 강의 끝나고 메가스터디에서 퇴출됐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그 강의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강의를 듣고요. 아이가 시행착오를 할까봐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현장 강의고 또 강의를 이렇게 놓고 회사 시스템이 어느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검증해가는 그런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아마 없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를 욕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불평불만을 하는 그 내용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강의를 왜 만들려고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라 그래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 그 당시의 마인드는요. 아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은 실력이 올라갈 텐데 저 새끼 미쳤나 이래서 속으로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랬는데 이게 인터넷 강의를 1년, 2년 우리의 최고대학 보내놓고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아, 그분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강의를 골라서 아무리 일타 강사라도 그거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강의만 듣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요. 메가스터디의 그 대표이사이신 손준 선생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 건 기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 수 없게끔 이끌고 나가요.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 손준 선생님이 모든 강의를 시작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그 영상이 없더라고요. 너희들 인터넷 강의를 지금부터 들으면 꼭 망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인강으로 공부시키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저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인강을 팔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을 제대로 잘 들었으면 제가 그 뜻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인강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도 지금부터 내 인강을 들으면 너희들은 꼭 망한다 이 얘기 들으면 저 새끼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노골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 강사들이 특징이나 공부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공부 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단계 높고 한 단계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뭐 달라지겠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잘못 가는 거다.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에도 아마 인터넷 강좌 요즘도 유행하는 독학 재수 학원도 막 생기고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독학 재수 학원을 차린 게 저일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요걸 한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에 디먼 학원이 망했어요. 체인점이 망해서 여기 와 있던 강사들이 제가 1년 처음 하고는 5명 중에 3명이 서울대를 갔다 그랬는가요? 아마 제가 뽑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망하는 애들 주워 모아가지고 했는데요. 그게 원주시에 소문이 돌았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생각했는지 저희 학원에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놓고 시설을 어떻게 해놓고 하겠냐고.
봐라. 한번 봐라. 속으로는 전 미친 새끼들 그랬거든요. 지들이 고민하고 지들이 연구해야 될 걸 왜 와서 흉내를 또 내려 그러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수업 중에 손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손 선생님이 제자분들 중에 이대를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공부했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한 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다 가르쳤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인터넷 강의를만 가지고 잘 취업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전 서울대, 의대고 갑니다. 그만큼 그때보다는 지금 그 모든 공부하는 환경이나 모든 시스템이 그 혼자 가르치는 그 오프라인보다 월등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인강으로 이런 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대신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게 교도처럼 해놓고 집중해서 이게 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중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다음 편부터 지금은 이제 프롤로그죠. 일종의 그 이제 2편부터 과목별로 이렇게 해왔고 국어는 이렇고 수학은 이렇고 영어는 이렇고 탐구는 이렇고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